안녕하세요 여러분, 양킴입니다. 9월 28일 오늘의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또 올 수 있다 라는 내용의 뉴스인데요. 이 1997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아시아 국가들한테 외환 위기가 정말 크게 왔었잖아요. 이 상상하기도 싫은 외환 위기가 또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우선 외환 위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외환 위기는 달러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생긴 위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20년 내 최고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높다라는 게 각국의 화폐를 팔고 달러를 사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각 나라의 화폐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선진국들은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선진국도 힘들긴 하겠지만 잘 버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신흥국이죠.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신흥국에서 항상 디폴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선진국 대비해서 펀더멘털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때도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이 위기에 빠졌는데, 지금도 이런 그때처럼 달러가 엄청나게 강한 상황인 걸 알 수 있고, 이 뉴스에서 전 골드만삭스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1달러당 150엔을 넘으면 금융위기 수준의 혼란이 올 수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이 1달러당 140엔을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야, 그럼 진짜 뭐 150엔 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환율이란 게 상대적이잖아요. 미국은 잘 나가는데 만약 유럽의 경기가 안 좋다면은 미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이고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주요 나라를 살펴보자면, 일본은 완화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전쟁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너무 올라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국이 경기 부양하려고 재정정책 내놓았다가 뭐 감세하고 뭐 국채 많이 발행한다, 약간 이런 정책 내놓으니까 파운드화 가치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폭락하기도 했잖아요. 또 중국은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펴보면은 미국은 정말 좋은데 다른 나라들은 헛발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달러당 150엔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엔화와 여기 보시면 일본 엔화와 신흥국 통화 사이의 상관관계 지수는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약해지면은 신흥국의 통화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도 그 환율이 너무 높고 이제 달러 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달러 유동성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지금보다 더한 위기를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97년에 아시아 외환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엔화가 24년 만에 최저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은행도 150엔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봐요. 아, 여기는 진짜 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145엔이 넘어갔을 때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엄청나게 던져서 140엔을 지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보자면, 지금 달러당 1,400원이 넘는데요. 이게 지금 이때 수준이 여기 금융위기랑 IMF 이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만 봐도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좋지 않다. 이런 걸 확실히 체감할 수 있고, 다음은 한국 경제의 뉴스인데요. 이 뉴스도 지금 제가 방금 전해드린 것과 약간 비슷한 류의 뉴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외화 유동성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CDS 프리미엄도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그러면 이 CDS가 뭐냐?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신용 파생 상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약간 이 CDS 좀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CDS가 미국 금융위기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영화 좋아하시면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이 미국 금융위기에 대해서 다른 영화가 많기도 하니까요. 이 CDS에 대해서 약간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A라는 기관이 B라는 기업의 회사채를 샀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B라는 기업이 망하게 되면은 A는 원금을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C라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원금을 보장받는다, 이런 계약을 맺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C라는 금융기관이 보증을 서는 거죠. 이게 바로 CDS입니다. 그러면 이 CDS 프리미엄이 높다, 이 의미는 뭘까요? 이 CDS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의미가 신용 위험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 사실 뭐 생각해보면은 약간 당연합니다. 만약에 B라는 회사가 망할 것 같아. 그러면은 당연히 이 수수료, 이 CDS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뉴스가 이게 CDS 프리미엄이 오르고 있다, 이런 제목의 뉴스잖아요. 그럼 어떤 CDS 프리미엄이 오르고 있냐? 바로 정부가 발행한 외평채의 CDS 프리미엄이 오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이 정부가 발행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라는 건데요. 확실히 현재 대외 여건이 좋지가 않은 게 이 CDS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금융위기 때는 650bp까지 치솟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뭐 금융위기 때는 뭐 진짜 거의 전세계 약간 이런 나라가 거의 다 망할 것 같이,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0.5%포인트 50bp 수준이니까 그래도 금융위기 때보다는 확실히 양호한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약간 그동안 외환위기랑 IMF랑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약간 국민 여론이랑 정부에서도 약간 이 외환 보유고를 많이 늘려야 된다, 약간 이런 쪽의 여론도 많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고를 많이 늘렸고, 한국 경제도 그동안 수출도 잘하고 확실히 펀더멘탈도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CDS 프리미엄도 그래도 금융위기 때보다는 확실히 안정된 것으로 보이고, 다음 뉴스는 포브스 회장의 말인데요. 지금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달러가 워낙에 강해지고 각 나라의 통화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해법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자국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지금과 같이 강달러가 미국에게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면은 사실 원자재 가격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되게 많다, 아니 훨씬 많다라는 거죠. 우선
달러가 강하면은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서 수출하는데 일단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일본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엄청나게 푼 걸 봤잖아요. 그때 한 150엔 지키려고 거기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외환 보유고가 대부분 국채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해서 달러를 풀려면은 미국 국채를 팔고 이제 달러를 가져와서 그걸로 엔화를 사서 약간 이런 방식으로 외환 보유고를 푸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환율 안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면은 일본처럼 미국 국채를 많이 팔고 환율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미국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금리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도 진짜 미국 경기도 정말 어려워지겠죠. 사실 그동안에 미국의 호황이 시장 금리가 매우 낮은 금리로 형성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국도 엄청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어쨌든 이 미국도 달러가 지금처럼 강해지면은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이 포브스 회장이 하려고 하는 말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이 금리를 강하게 또 엄청나게 길게 올리다 보면은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죠. 아니 미국이 저렇게 올리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저 외환 유동성 위기가 진짜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 문제가 정말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 텐데, 그러면은 경쟁적으로 다들 계속 금리를 올리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지는 거는 정말 불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통화 가치를 안정시켜야 된다.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는데 힘을 많이 써야 된다.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미국도 이제 강달러로 시장 금리도 안정되고 경제가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통화 가치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강달러 현상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약간 전 세계랑 약간 공조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양킴의 데일리 뉴스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